우리 이제 최신 동향, 네. 주요 이슈들 또 네. 한번 쭉 정리를 해볼까요? 네, 좀 국가별로 또 소식 업데이트들이 된 게 있어서 네.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네, 중국 상하이 디지털 위안화 사용 환경 136만 개를 돌파하면서 중국 최다치를 현재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위안화 CNBC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상하이에서 지금 CNBC의 사용량이 가장 많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중국 최초의 디지털 위안화 크로스보더 결제나 디지털 위안화를 통한 이런 취업과 관련된 보조금 지급 등을 힘입어서 지금 디지털 사용 환경에 굉장히 점점 더 그 사용 확장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CBDC와 관련해서 계속 CNBC라고 해서 그건 또 뭐지? 물으면 무식한 거 티날까봐 묻지도 못하고 CNBC? 오기는 네. CNBC 기사를 보다 와가지고 입에 CNBC가 나왔네요. 그래요, 자, 그래요? CBDC가 네. 어쨌든 중국에서는 상하이를 기준으로 잘 적용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고 지금 미국 쪽에서는 뉴욕시에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상장을 심사할 수 없게끔 금지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든 암호화폐 기업들이 거래소에 상장을 할 때 자체적인 내부 기준의 심사를 거쳐서 상장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 뉴욕 감독국, 뉴욕주의 금융감독국이 암호화폐 상장 지침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 안에는 이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코인을 상장할 수 없는 법이 현재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래소가 판단하지 말고 뉴욕의 금융감독국이 판단을 하겠다라는 거죠. 어떤 코인은 되고 어떤 코인은 안 되는지. 진짜 이게 사실은 거래소의 권한이었던 것 같은데 그쵸. 이걸 그러니까 네. 중앙에서 뭔가 체크를 하겠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너무 네. 좀 쓰레기 같은 게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 것도 있고 뭐 거래소들이 뒷돈 받고 상장하거나 그래. 이슈들이 있어서 아예 아예 정부 당국에서 우리가 심사를 하겠다. 근데 나쁘지 않아. 그러면 네. 상장된 건 우리가 더 신뢰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되면 그냥 뭐 우리랑 증권거래소랑 또 무슨 차이일 것이며 그럴 거면 증권거래소에 암호화폐 상장을 해주던가. 그것도 그래요. 네. 맞아. 참 이게 득과 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맞아요. 안정과 어떤 그런 안전적인 자산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 좋지만 그렇게 된다면 시장이 더 활성화되기보단 또 비활성화될 그래. 수 있는 부분도 맞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될 전망이다라는 게 트위터를 통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오케이. 추후 소식은 더 확인을 해보셔야겠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투자를 할 때 이제 주식 대신에 암호화폐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한다라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조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를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조금 뒤처지는 그런 분위기를 우리 시장에서 보여줬는데 조금 이런 것들을 보완하고자 이 스타트업 자금 조달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채택하는 규제안을 완화할 예정이다라는 소식도 전해졌고요. 네. 독일 증권거래소 계열사 중 한 곳인 이 베르제 슈투트가르트 어렵네요. 네,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는 내년에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계획을 한다고 합니다. 증권거래소에서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를 출시한다. 상당히 좀 긍정적인 소식으로 확인을 해볼 수 있겠고 이제 기존 금융권 자산이나 암호화폐 시장이나 점점 더 그 중간의 벽이 낮아지고 점점 더 허물이 무너지고 있는 모습을 다른 국가들의 소식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이킹에 대한 왜냐하면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안과 관련된 신뢰성만 보장이 된다면 충분히 우리가 서비스를 제시를 해줄 수 있고 오히려 기관들에서도 활발한 참여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데요. 이 내년에 이런 선례가 나오게 된다면 또 다른 국가들의 증권 거래소들도 또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하나의 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소식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우리나라는 이제 세금과 관련된 현재 소식들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세금뿐만 아니라 지금 이 양도와 관련된 또 개여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암호화폐 이 세금 제도 시행까지는 1년 정도 기간을 앞두고 있죠. 네. 근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암호화폐 이 세금이나 양도 대여를 놓고 현재 국회에서 뭐 한두 명 정도의 과세당국 인력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인력을 늘리자 그리고 지금 암호화폐 이 세금법과 관련해서 예상도
대로 예산도 증액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부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세액과 관련된 제도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정비 중인데 내부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지 아직도 논의 중이다라고 하고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래소들에 대한 컨설팅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당초 올해 1월 1일부터 원래 거래가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계속 유예가 됐었죠. 유예가 되면서 2025년 1월 1일부터 진행이 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인력 부족, 예산 그치. 부족으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관련 제도 정비 필요성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내부적으로 그래도 변화는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기는 합니다. 워낙 가상자산의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고 또 거래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한두 명이 이 세금법을 만들 수 없다라는 거죠.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과 더 많은 인력들이 모여서 한 번 만들 때 제대로 만들자라는 지금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관련해서 전문가들도 뭐 각자의 의견을 내놓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정확한 혹은 구체적인 내용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또 이슈들이 좀 많은데 뭔가 하여튼 제도권 내에 이 화폐 시장도 들어올 준비들을 계속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각각의 이런 규제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어느 정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건전하고 투명한 시장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다 그쵸.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뭔가 규제하면 일단 짜증부터 나는 건 또 맞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네.